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센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섹터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이제 많은 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지켜보고 있고, 그런 이제 시장이 막 열리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 섹터와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에어트렁커 관련 소식인데요. 에어트렁크는 이제 데이터 센터, 특히 아시아 퍼시픽 시장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 호주계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맥커리 자산 운용을 비롯해서 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터인데, 이게 이제 원래 이 회사가 작년에 원래 기업 공개를 추진하다가 기업 공개를 철회를 하고 지금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뭐 입찰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곳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블랙스톤이 이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고요.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에어트렁크를 인수해서 또 단숨에 시장 지배를 키우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 파트너스라든지 디지털 브릿지, 그리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CPPIB 등과 같은 이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손들이 이제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트렁크의 가치는 약 99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뭐 사실 이 회사는 2016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지금 현재는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운용사나 투자자는 이 APEC 시장에서는 최소한 엄청난 지배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통신 대기업도 NTT 데이터라고 있는데, 이 NTT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리츠를 이제 만들어서 향후에 상장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NTT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세계 3위 규모의 데이터 센터 운영회사인데, 북미와 아시아 등 약 30개 도시에서 약 120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TT 데이터는 이 같은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리츠 MC 설립하고 2026년에 약 1000억엔 규모 자산 규모로 리츠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 리츠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단 이 추진하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어떤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NTT 데이터 입장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츠 설립을 통해서 기존에 운영 중인 자산을 리츠에 매각하고 그 자금을 조달해서,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해서 향후에 데이터 센터 개발을 더욱더 가속화할 그럴 방침이라고 합니다. NTT 데이터 같은 경우에 향후 5년간 데이터 센터 개발에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만큼 이제 큰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리츠를 활용해서 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아시아에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리츠로는 2014년에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한 캐펠DC 리츠가 있고요. 또 메이플트리 인더스트리얼 트러스트 같은 MIT라고 하는데, 이 리츠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2021년 12월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센터 리츠인 디지털 리얼티가 싱가포르 거래소에 디지털 코어 리츠를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일본 이온게이자의 신문에서도 이제 일본 데이터 센터 시장에 이제 많은 글로벌 투자자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일본의 데이터 센터 정설에 나선다고 이렇게 밝혔고,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 각광받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어떤 뭐 큰 이제 시장 지배를 갖고 있었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환경 부와 경감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 신설을 제한하고 있고, 또 홍콩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통신과 전력 등 인프라 품질도 보장되고, 또 운용을 담당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확보하기 쉽다 보니까 일본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SR이라든지 GLP, 군맨 같은 기존에 이제 일본에서 주로 물류센터를 개발했던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도 데이터 센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부동산 회사 중에서도 다이와 하수공업 같은 회사가 이제 지난 2020년부터 데이터 센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액티스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액티스는 사실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데이터 센터를 투자한 이런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로 꼽히고요. 2020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 3월 연초에 이제 안양 편촌에 준공도 했는데, 이 액티스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 오퍼레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액티스도 처음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KT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코인 ADIK 설립에 힘을 보탰는데, 최근에 이제 이 액티스가 아시아 지역을 통합하는 이 데이터 센터 운영 플랫폼을 이제 출범시켰습니다. 에포크 디지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한국과 뭐 대만,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에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통합한 에포크 디지털이라는 운영회사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뭐 펀드들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계속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